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원래 의사들은 그렇게 겁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술을 마셔도 되냐, 또 출혈을 일으키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딜치과 병원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하고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왜 지금 하면 안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게 되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원래 의사들은 그렇게 겁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터넷에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런 치료가 된다던데 나도 이걸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임플란트는요, 심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회복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식립 후 회복하는 시기는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붙는 골유착이라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실패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임플란트가 뼈에 식립이 된다고 해서 바로 단단하게 붙는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신생골이 형성이 되면서 붙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일어나는 반응을 골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립 위치에 따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아래턱뼈는 위턱뼈에 비해서 조금 뼈가 단단한 편이라서 골유착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편이고요. 또 염증 때문에 이미 뼈가 많이 파괴된 분이다 하면 그럼 골유착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전신질환,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당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또 골유착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나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간단하게 기준을 정해보자면 아래턱뼈에서는 2에서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약하다고 했던 위턱뼈에서는 한 4에서 6개월 정도로 시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턱뼈에서 어금니 쪽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건드리는 수술을 했을 때는 길게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술을 마셔도 되냐? 네. 근데 이게 사실 시기마다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1, 2주 안에는 정말 계속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염증 반응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금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1, 2주는 이제 우리 잇몸뼈를 덮고 있는 연조직, 잇몸살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 2주에는 정말 절대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한 우리가 뼈가 형성되는 골유착 시기가 있죠.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회복이 되어 있지만 안에서는 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도 다량의 음주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알코올이 흡수가 되면서 이제 혈압을 높이고 출혈을 일으키고 과량 음주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흡연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흡연은 수술 전부터 어느 정도 금지를 하고 수술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어느 기간 동안은 금연을 하는 게 수술 결과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수술 전에 2주가량은 이제 금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후에도 4주가량은 흡연을 멈춰 주셔야지 임플란트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한 상악동 수술 시에는 정말 길게는 6에서 8주가량은 금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담배를 빨아들일 때 입안에서 이제 음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가글은 오히려 수술 초반에는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는 거기를 직접적으로 양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는 가글을 처방을 해서 며칠간은 양치 대신 가글로 거기를 소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근손실도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최소한 일주일가량은 운동을 멈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출혈을 일으키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결국 커피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확장을 일으키고 이게 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가량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약을 복용하는 것들은 뭐 종류들이 크게는 뭐 항생제가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한 소염 진통제, 위장을 위한 뭐 위장 보호제 뭐 이렇게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게 수술 후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임플란트 성공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붓기를 조절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게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원장의 지시를 잘 따라서 복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구강 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양치를 했는데 입안에서 피가 난다. 이게 임플란트 주변이나 뭐 자연치아 주변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니 출혈이 일어나면 치과 오셔가지고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임플란트 수술 후 한 3일간은 계속 붓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3일 이후가 지났는데도 붓기가 너무 심하게 더 올라온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서 노랗게 농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임플란트 잘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